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앞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미래는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와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IT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현재는 1인 기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스랩 홍순성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진로 레시피의 작가이신 김은혜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네. 저 홍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1인 기업가로서 이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맞습니다. 혼자 하고 계신다고 하는. 네, 그렇죠. 혼자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기존에는 이제 회사를 다녔죠. 뭐 네. 일반적으로 제가 1인 기업을 한 지 11년 됐으니까요. 11년 전을 얘기하면 한 2006년대죠. 지금 만 딱 10년 전이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2006년에 회사를 나왔고요. 네. 2006년까지는 요즘 말하는 IT 회사, 네. IT 회사에 그쪽에서는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시스템 관리 쪽의 소장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네. 홍 소장님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네. 이제 소장님 소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네. 미국에 가셔서 네.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알파고와 비슷한 것을 보시고 네. 자신의 직업과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미국은 왜 가셨고 그리고 무엇을 보셨는지. 당시가 아마 200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부터 네네. 한 14년 정도, 13, 14년 정도 지냈을 텐데, 그 이전인데, 당시에는 그때 직장인이었고, 네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확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터넷이 지금보다 그 전 단계지만 막 성장하는 계기 쪽이어가지고, 그 당시 네네. 때는, 뭔가, 뭐랄까요, 서버? 아니면 인터넷 어떤 그 서비스 뭐 그런 게 막 시작한 태동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태동기에서 좀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지금 MS가 전 세계 MVP라는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MVP 1000명들을 MVP는 뭔가요? Most Value Profession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잘 쓰는 전문가라는 또 그룹을 하나 이렇게 커뮤니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 빌 게이츠가 네. 그래서 전 세계에 한 1000여 명 정도 그런 어떤 그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을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 이렇게 다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것들을 미래의 모습으로 보여줄 거다. 그런 어떤 그 행사를 했던 기간이었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뭘 봤냐면 한국에서 제가 했던 일들은 이런 그 인터넷을 만드는 서비스에 필요한 뭐 IT 인프라 네. 그런 걸 제가 이제 했던 거죠. 거기 인프라에는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생활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런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본 거는 뭐냐면 그런 어떤 관리들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일들이 되게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직장에서 하셨던 네네. 일이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일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서 그 제품을 보니까 너무 수월하게 일을 하겠는 거죠. 좀 전에 이제 진행자님 말씀하시기를 알파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알파고라는 게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네. 당장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제가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오고 있던 것들을 그리고 하나하나 기술들을 배우고 뭐 그래서 이제 그 경험했던 그 경험 노하우들이 미래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행사를 봤는데 너무 수월하게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 겁니다. 가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의 클라우드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때 2003년 4년 때는 클라우드가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뭐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 저런 기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저런 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이제 앞으로는 너무 빠르게 변하겠구나. 내 일이라는 자체가 저기에 속에서 내 일도 줄어들겠구나라는 걸 당시에 봤던 거고요. 한 예로 이런 겁니다. 저희가 당시 제가 뭐 요즘 뭐 이렇게 그 하드 디스크 하나를 예를 들게요.
컴퓨터를 하나 이렇게 가려고 하면 디스크를 빼고 넣고 그다음 재설치를 하고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환경들을 그대로 다시 설치하고 그렇죠. 복제하듯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네.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우리 그 서랍을 열듯이 이렇게 넥 마운트가 있어요. 이렇게 네. 서랍을 뺐다가 다시 끼면 네. 그 복제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컴퓨터 하나가 장애가 나도 전체 시스템이 죽지가 않아요. 그 시스템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것만 다시 빼서 다시 끼면 돼요. 그런 시스템을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실 때는 일일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만약에 하드가 하나 망가졌어. 그럼 서비스가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가 일어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안 일어나게끔 만든 시스템을 제가 관리했던 건데 그거보다 더 수월한 시스템들이 미래에는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야, 나 그러면 내가 렉을 뺐다 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네. 과거에는 그걸 복제하고 거기 안에서의 성능 튜닝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처리하고 그런 복잡한 것들을 저한테 돈을 주면서 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돈을 주면서 시키는 일이 렉을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렉을 빼. 그리고 새로운 렉을 교체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서랍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저보다 더 단순한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렉을 열 수 있는 힘 정도 그 정도의 사람만 된 상태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네.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도 사라지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당시에 이제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네.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보다 네. 새로운 일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거고 네. 그걸 하나씩 한번 그 나의 일이 뭔가 점검하는 그런 시점을 거친 거죠. 아, 그게 아까 그 서랍 뺐다 꼈다 하는 게 2002년 200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예. 저는 크라우드를 알게 된 게 몇 년 안 됐는데. 그렇죠. 크라우드가 한국에 알려진 지가 뭐 2007, 8, 9 뭐 그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나요? 그걸 느꼈던 게 아마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렇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외장 디스크 가지고 다니지 않고 온라인 저장소라고 맞다. 해서 중간에 외장 디스크가 있구나.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온라인 하드 디스크라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 그 LG에서 뭐 하던 그쵸, 게 맞아요. 웹하드라고 해요. 웹하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웹하드가 뭐 거의 돈 얼마 주고 쓸 수 그죠. 동네에서 사진관에도 웹하드에 올려주세요. 맞아. 우리 대부분 작업하다 보면 웹하드에 올려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든지 파일을 관리하고 하는 게 아마 20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잠깐 끼어들고 싶은 네.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중1 딸아이랑 본 영화가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흑인 여성 과학자들 얘기인데 60년대 나사에서 네. 일했던 근데 한 가지 뭐가 떠올랐냐 하니까 아까 그 미국 가서 느끼셨다는 걸 듣고 그 IBM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그 계산원들을 흑인 계산원들이 네. 이제 미리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코볼 뭐 이런 걸 몰래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책을 네네. 갖고 와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 시대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미리 공부를 다 하고 네. 근데 백인 남성들이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컴퓨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흑인 여성들이 미리 공부를 했던 여성들이 우리의 이제 미래에는 이게 필요해 해서 공부를 했고 이걸 다룰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미래 기술을 미리 내다보고 네.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눈이 있으셨다는 거. 그렇죠. 그게 비슷한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영화에. 뭐 지금도 IT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에 있는 새로운 신기술을 탁습하냐고. 예, 그거에 이제 많은 시간을 또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변화가 큰 축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한번 좀 멀찍이 좀 약간 그 까치발을 띄고 약간 좀 뒤로 이렇게 좀 제치면서 저 멀리는 뭘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도 그걸 처음 겪으셨을 때 좌절이 먼저 오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 엔지니어는 당신이 엔지니어로 생활했던 거는 조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화이트 페이퍼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는 이제 화이트 페이퍼라 그래가지고
뭐 A4 용지에다가 화이트 백서라고 하는데 MS나 뭐 많은 곳에서 문서가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끔 PDF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 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몇십 페이지짜리, 몇백 페이지짜리 출력하면서 맨날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게 늘 했던 일들인 거죠. 그리고 베개책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두꺼운 책을 들고 다녔어요, 항상. 베개책? 베개책이라고 해서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벨 정도로 두꺼운 책인 거죠. 그런 책을 그 컴퓨터 관련 책들 그렇죠. 컴퓨터 책들이. 그래서 진짜 두껍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거운 책, 그 다음에 항상 출력본 뭐 네, 몇백 페이지를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맨날 공부하는, 그러니까 일반 인문학 같은 컨텐츠, 인문학 책을 거의 읽지 못하고 그런 쪽에 있는 책만 읽었던 쪽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쪽 기술을 좀 익히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게 일상이 되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뭐 초반에서 이제 크라우드를 경험하시고 지금 이제 2017년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10년마다 이제 한번 뒤돌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게 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무릎을 쳤거든요, 제가. 그 네. 얘기를 좀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 30대 중반인 분들은 20대 중반을 뭐 했고 10대 중반을 뭐 했고 그 큰 성장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되돌려 보면 제가 2017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017년.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온 시기가 한국에는 2009년에 나왔죠. 예, 그때 아이폰이라는 게 나왔고, 맞아요, 근데 전 세계에는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늦었구나. 뭐 그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맘때쯤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그런 게 이제 그맘때쯤 나왔고,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걸 통해서 화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화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터치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구나. 그게 한 2007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2007년이면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된 거죠. 그 전 한번 10년을 또 더 거슬러 가보죠. 그러면 한 1997년? 예, 그쯤 되면 인터넷이 막 나올 때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포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막 저는 97년대 나우누리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그 전 그런 또 통신이라든가 네, 뭐 그런 통신 것들을 막 했던 네. 부분들인 거고, 다시 그 10년 전을 가면 컴퓨터가 이렇게 1987년. 그렇죠. 예, 컴퓨터가 막 286, 그렇죠. 막 나오는 386, 태동기 맞아요. 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10년 자체가 한번 굵직한 것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 2007년에 모바일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왔고, 2017년에 지금을 보면 거의 다 모바일로 우리가 대중적인 그렇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도 하죠. 이걸 듣는 분도 모바일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모바일로 들으세요. 그렇죠. 저희. 그런 것들처럼 이게 원래 라디오라는 거로 맞죠. 예, 그 라디오 시대가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팟캐스트 시대로 그렇죠. 바뀐 것처럼 네, 네, 네. 한번 큰 축으로 이렇게 바뀐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다 보면서 이런 그 라디오 시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라디오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된 거를 느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냥 비에 젖듯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 변화가 확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직업군들이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변했죠. 네. 그리고 저희 같은 1인 기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사무실을 이렇게 정해진 사무실을 들어가서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하고 네. 거기에 컴퓨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 거기서 인터넷을 대서 일을 하거나 전화를 거기서 받거나 그렇게 되는 그 사항이 과거였다면, 그렇죠. 창업의 기본적인 몇 가지 품목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화기, 스마트폰 있죠. 예. 그다음에 이런 인터넷이나 되는 거나 그런 걸 필요 없이 우리가 노트북, 그렇죠. 요즘 보면 24시간 가는 노트북도 나오잖아요. 그런 노트북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가고 어디서든지 모빌리티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인터넷은 뭐 와이파이도 되지만 요즘 그 스마트폰에 보면 테터링 같은 걸 통해서 언제나 연결할 수 있는 시대로 되기 때문에 뭐 오피스의 환경도 변하게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도 또 함께 또 변화하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지금 어떻게 IT의 발전이 이제 직업군의 변화도 이제 일으키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IT의 발전을, 그러니까 좀 이거는 뭐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10년 단위로 말씀을 하셨는데 2027년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2027이요? 네. 10년을 한번 좀 그냥 편하게 그냥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예. 그
잡스 스티브 잡스 뭐 떠나기 전에 네. 그 잡스에게 누가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네. 앞으로 애플의 3, 4년 후에 미래는 어떻게 되냐. 아, 예. 잡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답변하기도 돌아가셨나요? 모르겠다. 아는 거죠. 사실 1년 후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처럼 빠르게 우리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이 3, 4년 후에 뭐가 바뀔지 모르는데 10년 후라는 거는 뭐 지금의 알파고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사람을 많은 부분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뭐 의료나 최근에는 일본에 보면 그 알파고와 비슷한 AI가 그 소설을 써준다며요. 네, 그거 어디 이제 소설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네. 뭐 문학 거기 가서 그렇죠. 본선까지는 들어갔대요. 네, 그뿐인가요? 뭐 그걸 못했다고 그림도 그러더라고요. 뭐 유럽에서는 그림도 그린다며요. 아, 네, 화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기자가 없어진다며요. 모든 기사를 AI가 다 작성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뭐 서울대나 뭐 이런 데서 연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스포츠 네네. 기사랑 증권 쪽 기사는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스포츠 기사나 아니면 기본 기사들 네. 보도 자료 같은 거는 다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마 속보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속보를 전달할 때는 뭐 AI나 뭐 저런 걸 통해서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네.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런 것들 전문가들이 얘기하게 그런 AI가 나오고 뭐 그런 알파고 같은 새로운 어떤 그 것들이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직업이 생기고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을 많이 찾죠. 정말 그럴까?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들이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많은 일들은 이제 단순한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크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로봇들이 다 진행을 하게 되면 한 대표적인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가게에서 손님을 받는 것도 로봇이 한다며요. 네, 그 다음에 그 주문을 받는 것도 로봇이 한다며요. 그런 로봇들이 대신하면 그럼 사람은 어떤 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돈 쓰러만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아마 그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뭐 그런데 햄버거 집을 한번 가보세요. 요즘 많이 변했어요. 뭐 키오스크가 생겼죠. 그래서 주문 내라고 해야 되나? 드라이브 스루.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예, 그뿐인가요? 뭐 요즘 오늘 그 있는 데가 이제 무교동 그렇죠. 쪽인데 요 근처에 보면 커피숍에 있는데 커피숍에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을 받습니다.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요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만들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정말 직업을 뺏는다?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조직은 점점 단소화될까 간편화가 된다고 할까요? 줄어드는 거죠. 인력을 최소화하는 거를 부분이 당연한 거고요. 성장 자체가 고성장 시대가 우리가 한참 맞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성장 시대잖아요. 저성장 시대에 투자라는 부분들은 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대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 자체를 되게 줄이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직원은 덜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죠. 기업의 입장인 거죠.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 기술 발전을 통해서 어떤 직업군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은 아니죠.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냥 저희 홍순성 소장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 이제 나는 1인 기업가라는 책인데 거기 제일 앞에 있어요.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쓰셨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다. 어렸을 때는 무수히 많은 땀을 흘리며 축구 선수로 성장했다.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됐는데 눈앞에 펼쳐진 경기장은 축구장이 아닌 야구장이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막 축구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얘기는 야구장이 오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모든 교육이나 뭐 여러 일들이 지금에 있는 학생의 입장이 아니기보단 뭐 먼저 배운 선배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진행을 한 거고 그렇죠. 직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배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직업의 소식들을 좀 전하고 있지만 현장의 생생함으로 변화하고 있는 입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다 개개인들의 몫으로 이제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점점 나눠지게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1인 기업 시대에서도 얘기했지만 각자 도생, 와. 각자 도생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들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청소년 우선은 그럼 청소년들에게 각자 도생 야 너는 각자 도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우선은 그럼 저 소장님께서는 자제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각자 도생이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저는 딸아이가 고2고요. 네, 고2의 어떤 역할은 자신의 학군 역할이 공부겠죠. 네, 공부 그리고 또 좀 약간의 뭐 여유가 있거나 다른 것들이 있다면 뭐 이런 기사라든가 뭐 이런 정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 사실 저 고2의 그 제 딸아이의 생활을 보면 아침 뭐 7시 전에 일어나서 7시에 나가고요. 아이고. 네, 그러면 갔다 오면 이제 10시에 끝나고 10시 끝나고 갔다 오면 10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씻고 그다음에 1시간 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고 뭐 그런 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은 아침과 저녁에 그 짬짬이 그 정도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깊은 대화는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때 항상 이제 그런 부분이요. 본인의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있는 형태가 이제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은 또 하나씩 또 고민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진로를 저희가 좀 찾고 있는 노력하는 친구들의 이제 부모님을 위한 방송인데 그런 부모님한테 아이들에게 좀 이런 식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사를 읽는다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걸 좀 추천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알파고나든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한 것들을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과냐 문과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네네.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커뮤니케이션들을 해보면 거기 안에서 또 자식의 또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또 슬기롭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위한 방송인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지금 이제 뭐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미래의 변화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고 이제 들으시는 뭐 많은 이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가만히 놔둬라. 스스로 자유를 갖게 하고 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괴리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맡고 있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이에게는 자기가 맡고 있는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도 알아요. 지금 막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미래에 쓰일까? 뭐 엘빈 토플러가 한 말 있잖아요. 하루에 15시간 한국 애들은 미래에 쓰이지도 않을 지식과 직업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외국 석학이 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그 괴리감이 있는데 이럴 네. 때 학부모님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도 여러 자식이 있어서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는 이건 아니어서 예 아니라 네. 모두 초보 학부모죠. 예. 첫 번째 이제 예. 고1을 맞는 예. 학생의 학부모로서 저는 좀 담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를 이렇게 변화나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애한테 전달하면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앞서 아까 새로운 지식들을 막 새로운 것들을 전달하면 그걸 갖고 또 배우려는 것들도 있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제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그거에서 부모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언하는 거고 너무 오바스럽게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적절한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어떤 그 사고들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만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이상도 사실은 이제 덜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암기식 공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나 뭐 지금 아이들도 다 하나씩 갖고 있을 텐데 그리고 아이패드나 태블릿 같은 게 다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 안에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서치만 하면 다 나오는 것들을 지식을 쌓아야 되는 애가 이제 지식을 쌓기보다는 애우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아날로그 시대죠. 종이에 있는 것들을 머리에 익히려고 내는 거고 서칭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 계산기밖에 없었던 시대와 다르게 이제 빠르게 변화한 거고 변화에 맞는 또 다른 교육 방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뭐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현실이 좀 적절하게 이제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애들도 저희 혜민이도 보면 이 불필요한 걸 왜 애우고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살짝은 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현실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또 공부하고 또 풀어가는 걸 해결하고 있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그 경쟁이라는 것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넘사벽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넘사벽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좌절하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면 아니나 뭐 또 다른 걸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애가 있고 걔랑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 하나 이야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안감이죠. 애는 맨날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고민과 이렇게 막 이 고민이 불안하게 된 건데 불안하다 보니까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이라는 건 이제 저 책에도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결국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뭐 같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어떤 친구는 학벌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다음에 말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인자하고 사람의 관계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먼저 좋은 어떤 그 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좋은 어떤 그 능력을 타고난 거죠. 저하고는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항상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오히려 멀리하는 게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멀리했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멀리했다는 건 천재는 되게 신기했던 게 천재는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안착을 하지만 지속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 대해서는 천재는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저는 계속 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긴 거죠. 어떻게 보면 걔가 계속했으면 제가 졌을 건데 천재는 빨리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제 일이 좋아서 진행하는 부분인 거고 불안한 부분도 불안한 거에 대한 게 있는데 사실 불안한 거에 상대적인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누구나 긍정적으로 갖고 싶지만 잘 될 거야라고 갖고 싶지만 이 고등학생이나 많은 그 초년생들은 경험이 일단 덜 하거든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된 거에 대한 경험이 되게 없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걸 경험해 보면 고2라고 하면 고1 때의 경험, 중3 때의 경험들이 작게나마 조금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를 그 친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안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과거를 한번 훑어봐라. 고1 때, 중3 때, 중1 때 보면 너도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그 시간 또 잘 지켜나가지 않았냐. 그때 뭐 어떤 생각을 해서 지켜나갔냐라고 하면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나의 생각들을.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들이 결국은 이 시간도 지나가는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그때 했던 것들처럼 그때 안 했던 것들처럼 그때 하고 나서 안 했던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니까 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갈 때 그런 거를 챙길 때 불안감은 잊혀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씩 아이들이 좀 달라지는 거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될 거야? 좀 막연한 좀 가장 뭐 쉽게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런 과거에 흘러봤을 때 잘 됐거든요. 예, 과거에 안 됐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높은 경지 아니에요? 그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버티는 힘이라는 것은
버티는 힘은 해봤으니까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경험해봤으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고1이나 고2나 아직 그 사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디디는 나이에서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는 건데 그 어렸을 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본인도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근데 부모님이랑 이런 얘기를 나눈다라는 거죠, 혜민이는. 뭐 애가 되게 애가- 좋은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늘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혜민이가 가끔가다 아빠가 좋은 말 할 때가 있다. 필요할 때가 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엉뚱한 말을 많이 하고 가끔 한 말을 하거든요. 아, 너무 좋은 부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홍순성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홍순성 소장님께서 쓰신 나는 1인 기업가다에서 제안하는 미래 생존하는 전략으로 버티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항상 1년 후, 2년 후 모습을 그려가면서 생활한다. 일정이 없으면 다음 달 일정을 강제로 잡는다. 일정을 만들어야 새로운 무엇이 생길 가능성도 같이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나의 버티는 힘은 미래를 설계하며 그에 필요한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내다 보면 누구도 내가 문제에 빠져 해결 중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이것도 나의 하나의 전략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